지금 그 윤미향 씨가 대표로 있던 그 정대협이라고 하죠. 정대협. 그 정의기억연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위안부 그 할머님들을 돕는 그 수요 집회를 계속해서 해왔던 정대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였던 윤미향 대표가 이번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로서 그 이번에 그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7번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님의 어떤 그 발언으로 인해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정대협의 어떤 그 입장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서로 지금 또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이번 그 정의연과 그 윤미향 대표와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지금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을 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 내 편을 너무 가르고 네 편 내 편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논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치매라든지 어떤 기억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윤미향 그 당선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협회에게 돈밖에 모르고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돈 빨아먹었다. 그 성금 얻어가지고 지네들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것도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행동이, 어떤 현상이 단 하나의 의미와 단 하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겠습니까? 전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용수 할머님의 그 말씀도 모두가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떠한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의도 안에는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것에 대한 어떤 반항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서 오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빨리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살아생전에 이게 과연 내가 사과하는 영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상황이 해결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협회도 마찬가지죠. 그 협회의 의미가 그 할머님들의 어떤 생활과 그 후손들의 어떤 생활, 금전적인 어떤 그런 보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과거에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만행과 그 할머니들의 어떤 억울함, 그 개인으로서 그 식민지 국가의 개인으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어떤 그 처참했던 일에 대해서 과거에 묻혀서는 안 되고 전 세계에 알리고 후세들에게까지 이 기억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양쪽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쪽을 비난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을 비난하는 사람은 과연 저 사람은 과거에 저 할머니들이 받았던 어떤 고통, 단순히 할머니들만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되었던 남자들도 강제징용이 되었었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과연 그러한 어떤 과거에 처참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가? 그런 활동을 하는 어떤 사람도 모두 다 성인 군자여야 하고 이런 한 푼조차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완전히 할머니들에게 혹은 그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건가? 과연 저 사람들은 과연 우리 편인가? 저들은 누구일까? 라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오늘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밑에 딸려있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낀 감정입니다. 그 할머님께서, 이용수 할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던,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할머니는 섭섭한 겁니다. 간단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할머니 입장에선 섭섭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 아직 해결된 것은 없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다 성금을 보내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고 바뀐 것은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어제와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 수요일과 똑같을 다음 주 수요일을 생각하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한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대표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무리 그 뜻이, 그 의미가 이 일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운동의 중심에는 피해를 입으신 할머님들이 계세요. 그 중심에는. 그 중심에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들이 안 계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어떤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랍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뭐 하랍니까? 일단은 상처받으신 할머니들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고, 치유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이 우리가 함께 한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할머니들과 함께 할 것이고, 옆에 있을 것이고,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금들을 모아서 여러분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게끔,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게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성금을 내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는 이 성금이 어떤 팜플렛이 만들어지겠지, 어떤 홍보 영상이 만들어지겠지, 이 협회의 어떤 직원들의 월급으로 쓰이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내가 내는 오늘 이 1,000원이 성금이 할머니들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서 사실은 성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회는 그 마음까지도 받아야죠. 그 마음까지도 받아서 그 마음까지도 함께 하는 게 맞죠. 지금 기사로 나온 걸로 봤을 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아직도 협회에 남아있는 돈이 22억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 단체는 22억이나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죠? 왜 22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혹시 다른 사업합니까? 그럼 밝혀야죠. 언제까지나 성금을 모집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나오는 걸로 할머니들을 돕겠다. 앞으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돈을 모아놨다면 밝혀야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밝혀야죠.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도에 얼마를 줬고 몇 년도에 얼마를 줬고, 지금 할머니께서 섭섭한 부분은 매주 수요일날 받은 그 성금 도대체 그거 왜 받는 거냐, 지금 그건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까지 나와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어린 학생들이 콩부돈돈까지 그 성금을 내던데 그거 도대체 뭐에다 쓰는 거냐, 나 궁금하다. 공동대표인데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말씀.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옳죠. 2017년도에 우리가 1억을 주었네. 그건 따로 모금한 거잖아요. 100만 무슨 성금 내기 운동인가 뭔가 해가지고 따로 모은 돈 아닙니까 그거? 그럼 2017년 이후에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거의 몇백만원, 몇천만원 수준이던데 30몇 명, 20몇 명에게.
그러면서 돈은 20몇 억이 모여 있다. 그러면 왜 모여 있는지, 그 돈을 왜 모아놨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같이 있어야죠. 함께. 그게 설명이 되어야 그 성금을 내신 분들, 그분들의 의도를 정확히 받아서 그 의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할머니가 뭐 치매가 있다는 등, 할머니의 기억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등, 혹은 그 단체가 돈을 받아가지고 다 닦아 썼다는 등, 이렇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할머니와 그 협회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다시는 붙을 수 없을 만큼 박살이 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저 운동들이 동력을 잃고 다시는 저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그 언론이 걔네가 적인 거예요. 걔네가. 그리고 그 기사 밑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자들이, 그 자들이 우리가 적인 겁니다. 정말로 비판을 하고 싶으면,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는 저는 비판받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0%입니다. 0%. 저는 할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비판받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잘못하면 할머님이 진짜로, 그 이용수 할머님이 진짜로 그 위안부 피해자인지에 대해서까지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그런 뉘앙스의 기사도 나왔어요. 처음 기사뿐만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된 게 윤미향의 어떤 윤미향 당선자의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처음 통화를 했을 때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친구 얘기였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어 첫 통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 글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 친구의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했다라고 잘못하면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자기 페이스북에 씁니까? 왜 그런 자들이 먹잇감으로 신나게 물어뜯을 만한 건덕지를 자꾸 던져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 건가요? 기억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협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요. 1000일이 넘게, 1000일인가? 1000회가 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어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런 일인데, 계속 이어져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뜻을 함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할머니가 첫 통화할 당시에 내 일이 아니고 내 친구 얘기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윤미향 씨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당하면 똑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쓴 내역들 다 오픈하고, 왜 그 돈을 지금까지 모아놨는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왜 할머니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그 정도 금액에 멈췄는지, 그것 말고 뭐가 또 따로 또 뭐 있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밝히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페이스북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정말 저는 그거는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함께 해왔던 그 시간과 그분들이 당했을 고통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 페이스북이라고 해가지고 그따구로 써놓는 거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밝혀야 돼요. 완벽하게. 그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필요한 표를 모아주었던 사람들에게 그게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춘 일이라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윤미향이 그 비례대표 7번에 왔다는 것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걸고, 그리고 환호했던, 진짜가 나타났다, 이러니 시민당이라고 함께 열심히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활동을 함께 해준,
그 활동에 힘을 실어줬던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할머니를 비난하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 할머니의 마음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살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잘못되었다, 기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밖으로 흘러나와서 적들로 하여금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쪽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첫 통화는 처음 통화할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가 아니고 내 친구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처음 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글은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코스프레를 한다는 쪽으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 적들의 배후엔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있죠. 일본 자본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수요 집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바라는, 더 이상 그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다란 어떤 그런 화두로서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는 문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녀상 세우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해외 각국에서 모든 교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당 카운슬을 압박을 해서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상이 세워졌다가 누가 반대해서 철거됐다가 또 세웠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과거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어떤 잘못들을 그대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과거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서로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있던 두 파트가, 함께하고 있던 어떤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옳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 한 800분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어디에서 그런 어떤 언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어떤 잘못,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런 행동은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 할머니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면 설사 그것이 100%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유를 살피고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위를 따지고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어루만지고 사과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어떤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할머니의 어떤 그런 말씀을 폄훼하거나 기억을 폄훼하거나 시도를 폄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날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는 더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당선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다치셨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잘못되게 있으면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계속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운동의 중심에 할머니들이 빠진다면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십니다. 저 운동의 중심에 할머님들이 안 계신다면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과받을 당사자가 없는데.
사과받을 당사자가 그 중심이 없다면 도대체 저 운동을 왜 하는 겁니까? 당사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를 누가 받아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사과를? 일본에게? 일본에게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 대표한 사람입니까? 그 단체입니까? 그 단체에게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죠, 피해자에게. 근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쭙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이 되기 위한 지금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뒤에 숨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몇 자 끌적끌적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이용수 할머니이면은 진짜 옳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옳으냐 옳지 않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좆도 안 듭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싫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금 그 윤미향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사정이 이 정도까지 되었고 할머님이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신 것 같으니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선 윤미향 그 대표가 당선자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당사자가. 그리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거기에 성금을 단돈 100원이라도 내신 분들, 단돈 1원이라도 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성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완벽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도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싸움은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어느 한쪽은 또 씻을 수 없는 또 상처를 또 받게 될 거예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